좋아요, 구독! 자, 여태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나게 만들던 삼성전자, 4만전자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 전략 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보다는 지금 상승세가 네. 좀 많이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여준 덕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 국내외 반도체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수하고의 상관계는 0.53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올라와주는 미국의 반도체주는 결국은 할인율이 안정적으로 간 부분, 그러니까 미국 2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안정화되는 부분들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반도체 혹한기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재고 증가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IT 수요 감소 등을 해서 사실 반도체 전 업종이 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조금 약한. 그래서 상승 전환은 아닌 것 같은데 10월 첫날 4% 올라서 지금까지 8%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조정의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월초에 4에서 8%까지 올린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가 역시 ARM과의 이제 빅딜 뉴스가 가장 큰 전면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감산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생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세배하겠다 증상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2019년도 4월 달에 발표한 파운드리 1등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있는 초인류 기술 격차를 지금 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2027년 1.4나노 하겠다. 이 1.4나노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양산 시기까지 얘기한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양산 시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객사하고 한 번은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파운드리에서 지금 TSMC와 많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요. TSMC보다는 3나노에서 먼저 이 격차가 나는 기술 진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트렌드를 형성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로 오롯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592만 명이에요. 올해만 85만 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지금 평단가를 보면 65,443원에 지금 사셨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18%에서 한 20% 정도 하지만 그래도 올해 개미 투자자들이 순매수 1조 원 이상 한 게 8개 종목인데 그중에서 탑을 이루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그런 추가 동력이 필요한데 재미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건지는 삼성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향후의 스케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10월을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좀 나빠진다고 생각을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이런 성장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실적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12일 날 FOMC 회의록 나오는데 거기서 사실 지금 미국 장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뭐냐면 연준에서 피봇할 수 있어.
또 요번에 뭐 구인 뭐 숫자가 굉장히 뭐 안 좋은 걸로 나온 걸 봐서 중단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2일 날 현지 시간 FOMC 회의록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수가 걸리는 게 주말부터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10월 23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뭐 사고 다발 구간이라 그래야 되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을 확인함으로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지금 적용한 이 반도체들 양산을 시작할 때도 최양호 원장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셨었죠. 이게 지금 상대 이 회사와 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 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서 이런 발표들이 계속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ARM과의 협력 가능성, 지금 인수 가능성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여태까지 ARM을 인수하려는 시도들은 참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ARM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가 그렇죠. 워낙에 또 크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또 지금 ARM이 중요한 업체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네. 논란도 또 있고요. 또 지금은 뭐 어떤 기업들 인수를 할 때도 늘 항상 뭐 독점 이야기들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인수에 관해서는 제로라고 보고요. 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독과점에 걸려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제 거기에 뭐 거의 100% 이상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년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것을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은 상장이라는 걸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앵커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비싸요.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ARM이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 지배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오픈 소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돈 주고 사냐 이거죠. 뭐 이 지금 엔비디아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금 가격이 47조 원이었는데 지금 뭐 많게는 뭐 100조까지 얘기하니까 이것이 진짜로 사서 뭐 독이 든 성배가 될지 또 이거 진짜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이 게르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60조에서 이제 100조 정도의 지금 추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거를 이 정도를 해서 인수 합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거죠. 뭐 독과점법 전 세계 지금 6개국 이상 뭐 10개국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반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했어요.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온 거는 뭐 모바일 AP의 정도에서의 효과가 나오지 딴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래느니 그냥 로열티 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ARM의 어떤 뭐 독점적 지배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의 효과가 사실 그렇게 100조 정도까지 써서 낼 수 있느냐?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이 몸이 막 안달이 나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 가방을 살 때 내가 막 사고 싶어서 살 때 뭐 진짜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굉장히 행복감이 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손정희 회장이 지금 안달이 난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뭐 회사 소프트뱅크 사상 최대의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돈이 필요하신 지금 상황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공동으로 인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분 투자하는 거. ASML에 3%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지분 확보로 가는 부분들. 근데 5%만 해도 지금 뭐 4, 5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뭐 잘 알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이 45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럼 현찰이 얼마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찰로는 한 110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하면 236조가 있는데 지금 투자할 거 이것까지 다 해서 지금 뭉태기 돈이 나가는 부분들 과연 삼성이 견딜 수 있느냐? 그러나 AI람하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주가에는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SK나 인텔, 퀄컴 등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냈기 때문에 아마 콘소시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투자인데 공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실질적인 투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게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지분 참여라든지 컨소시엄이 오히려 조금은 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네온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업계 최초로 반도체의 필수 원료인 이 네온 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네온 국산화 비중 뭐 10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네온 가스의 이 국산화 곳곳에 지금 암초가 놓여 있는 게 현재 업황인데 자 SK하이닉스의 이게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그 뭐 이 소부장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상반기에 네온 1kg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43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를 주고 사야 되면요. 8월 달에는 2,773불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이 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산화를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가격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요. 이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물량이 안정적이 되든지 가격이 안정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뭐 이 성과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크립톤이라든가 제논도 국산화 예정하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이 뭐 주변 환경이 좋았던 게 이 이제 네온 같은 거는 뭐 대기 중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 대기에서 이거 집조걸 할 수 있는 AS 플랜트가 있는데 포스코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TEMC라는 회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와 협업을 해서 2024년도면 완전 국산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 이유에는 뭐 이거는 어디 뭐 이 자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대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는 반도체 어떤 다른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과연 이런 가스들이 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SK로서는 자체의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생태계와 공급망을 꾸며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독일계라든가 이런 유럽계 지금 가스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 SK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진척이라고 보여져서 큰 박수 보냅니다. 좋아요, 구독!